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돈의 우상향을 향해 함께 가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11월 24일 목요일은 미국 추수감사절로 인해 휴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잊고 밤 10시에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월드컵 응원을 합시다. 우리나라 축구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제조업 관리 지수 PMI가 발표되었는데 5개월 연속 50 미만으로 발표되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되었는데요. 역시 3개월 내 최고치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시장이 기다리고 있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401k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지금 미국인들은 생활고 때문에 이 401k에서 인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다음 매수 타이밍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꽤나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지만 나스닥이 1%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상승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PMI 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신호를 보였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왜 상승하는 긍정적 이유인지는 이제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연준이 바라는 경기 침체가 찾아와야 비로소 인플레 둔화가 확실히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게 지금 하락의 핵심 요인인 강한 긴축을 멈추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FOMC 의사록이 새벽 4시에 발표되었는데요.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증시는 바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인했고 그로 인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비둘기적인 메시지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독 테슬라가 약 8%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뉴스에서는 CT 투자 의견 상향과 아시아 공장 건설 낙관이라는 이유를 붙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아 공장 건설은 큰 영향이 아니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상승 이유는 모건 스탠리와 CT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 최근 테슬라 시총이 2달 동안 무려 650조 사라졌다고 말하며 이게 중국에서의 가격이나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현재 성장주가 약세인 시장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주가는 매력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여전히 330달러로 지금부터 거의 2배 정도 상승한다는 전망을 내놨죠. 거기에 CT는 테슬라 투자 등급을 상향했고 현재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테슬라에 대해 단기적인 리스크는 꽤나 주가에 반영되었다는데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 시총은 650조 하락했는데 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마이너스 60%입니다. 아니 무슨 레버리지 ETF도 아니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시총이 큰 성장주인데도 매번 하락할 때 보면 꽤나 크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의 테슬라 마이너스 60%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하락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1년이 넘는 382일의 폭락을 걷고 있죠. 여러분은 이제 테슬라가 끝났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성장할 기업이지만 잠시 주춤하는 것이라 생각하나요? 전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지수에 간접 투자하지만 테슬라는 향후 애플에 대적할 유일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는 거죠. 워렌 버핏은 항상 말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마이너스 50% 가는 것은 즉 반토막 가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걸 버틸 깡다구가 없다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테슬라가 마이너스 60%를 보여서 미쳐버리겠고 테슬라를 팔아버리고 싶다면 애초에 그 주식을 샀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죠. 다시 돌아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새 3.6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피크를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기 시작했고 금리 인상 피크를 선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66입니다. 우리의 계좌는 마이너스 30%를 보이고 있는데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제조업 관리 지수 PMI입니다. 솔직히 좀 충격적이면서 또 내심 좋으면서도 또 불안한 발표입니다. 무려 47.6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 50보다 훨씬 안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경기 침체 신호입니다. 제조업 경기는 이제 완전히 경기 침체에 돌입했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핵심은 주식시장이 이 경기 침체 신호를 어디까지 반영했었냐입니다. 반영이 거의 안 되었었다면
내년에도 하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PMI와 함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는데요. 3개월 내 최고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실업자가 예상보다 많다는 거죠. 또 다음 주에 이 추세가 유지되는지 봐야겠지만 연준은 고용이 나빠지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현재 증시에는 호재죠. 최근 정말 많은 우량 기업들이 해고라고 구조 조정을 한다는 뉴스가 많은데 그동안 서비스업이 고용을 활발히 하며 그 고용을 메꿔주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모든 분야에서 고용이 무너지는지 이 추세가 지속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사실상 가장 중요했던 시장이 이번 주 내내 기다렸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자 다시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던 연준 위원들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의사록이 비둘기적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은 증시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의사록을 살펴보면 매파 대 비둘기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아직은 매파적 소식이지만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는 신호가 거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여전히 긴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완화적 소식도 있었는데 통화정책의 불확실한 레깅을 고려할 때 더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이 FOMC에서 진전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한 레깅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지금 강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보기까지는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되죠. 그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뒤에 보일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에 들어왔으니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파적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 확실히 진행되고 나서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제시했죠. 매파적 위원들은 더 엄격한 정책을 강조했고 비둘기파적 위원들은 과도한 긴축의 리스크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연준 위원들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주목한 호재는 뭐냐면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가까운 미래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지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된 후 50bp 금리 인상 전망은 75%이며 75bp 금리 인상 전망은 25%입니다. 지금은 증시가 확 오르는 것을 연준 위원들이 반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약세장은 좀 더 횡보를 하거나 아주 조금씩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저항선에 부딪힌 뒤 찐 바닥을 보러 갈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미국의 우상향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401k 퇴직연금 제도 소식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 중 이 401k에서 인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1%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이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생활이 어려우면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문제는 소비가 예상보다 줄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도착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하락장의 장기 추세선에 곧 만나는 지점에 도착합니다. 이는 저항선이라고도 불리죠. 현재 S&P 500 4100포인트입니다. S&P 500이 강한 호재를 등에 업고 이 4100포인트를 뚫어주느냐 아니면 횡보하면서 이 추세선을 깨느냐 또 그게 아니면 저항선에 부딪혀 또 하락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아래 빅스 지수를 봐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빅스 지수가 지지선에 부딪혀 올라가면 S&P 500은 저항선에 부딪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표적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이번 약세장의 끝을 전망했습니다. 마이크 윌슨은 올해 초 이번 약세장의 바닥은 8월 말이라고 말했는데 벌써 11월 24일인데 맞추지 못했죠. 그럼에도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전문가라 전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년 상반기에 약세장이 끝난다고 전망했습니다. 비관론자 중에 비관론자도 내년 상반기에 약세장 종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잡힐 것이고 단 코로나 시대처럼 막대한 유동성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죠. 증시를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마이크 윌슨도 내년 상반기에 약세장 끝을 전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거의 다 버틴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이미 꽤나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고 이게 우리에게 호재라면 호재, 함께 시작한 분들이 털렸다는 건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장기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내가 살고 있는 실거주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면 정말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실거주하고 있는 지금 이 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현재 새로운 소득 파이프라인을 위해 제 본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을 계획 중이고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 이 5천만 원을 다른 계좌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주식 계좌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곧 내가 쓸 돈이니 말이죠. 당분간 이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주식에 투자되는 월 적립은 좀 줄어들겠지만 이 5천만 원은 안 쓸 돈이 아니라 곧 쓸 돈이기 때문에 주식 계좌에 투자하면 안 되는 돈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금은 안 쓸 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도 도망가지 말고 그냥 보유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다면 내년 경기 침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좌가 양전을 보이면 현금 비중을 여러분 멘탈 레벨에 맞게 멘탈이 약하면 현금 비중을 50%로 늘려두고 멘탈이 강하면 현금 비중을 30%로 늘려두고 여러분의 멘탈 레벨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만약 계좌 양전이 안 되고 또 하락하면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금처럼 웅줍을 진행하면 결국 수량이 깡패이니만큼 더 높은 수익을 낼 겁니다. 확신이 없는 분들, 아니면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 아니면 공부 안 하고 투자하신 분들, 이 하락장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실 겁니다. 하락장은 주식을 하면서 3년마다 겪게 될 겁니다. 이번 경험이 다음 약세장을 잘 견디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줘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해봐야 했던 이번 약세장입니다. 모두가 겪어야 되는 상황이니 자괴감을 느끼거나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게끔 프로세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능을 억누르고 이겨내야 극소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지수에 투자한 궁극적 이유가 뭔가요? 가장 믿음이 가는 곳 아닌가요? 가장 확률 높은 우상향 종목 아닌가요? 지금의 주가 하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5% 떨어진다고 여러분이 내일 돈 뺄 상황인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르면 또 나중에 아쉬워할 겁니다. 아, 그때 1,000만 원이라도 더 살걸. 이라며 말이죠.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고통스러워하면 절대 10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오늘 떨어지더라도 왜 떨어졌는지 공부하며 오늘 오르면 왜 올랐는지 뉴스, 데이터를 살핍니다. 제발 다른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우상향 종목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웅줍으로 적립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2030년이 시작될 때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께 4차 매수 타이밍이 끝났고 현재 잠시 관망 중인데요.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은 캔들 바로 밑에 있는 검정 60일선입니다. 60일선의 가격은 40.2달러입니다. 40.2달러에 1일차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는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보다 현재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SSO는 60일선이 아닌 120일선입니다. 121선의 가격은 47.5달러입니다. QLD와 마찬가지로 47.5달러에 1일차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는 아직 다음 매수 타이밍과 거리가 있어 금일 관망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왜 두배 레버리지에 줍줍해야 하며 지금 다른 종목보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이면서 돈을 지키는 가장 확률 높은 종목인지 말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10배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미국 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결국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건 작년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자료를 공유드리고 멘탈을 잡아드리면 웅줍 가족분들만큼은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했지만 역시 역사는 반복되나 봅니다.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고통을 이겨내면 함께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꼭 함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미국 증시 휴장으로 아주 쉬운 부업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